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모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평소에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파란색을 좋아해서 제가 입는 옷이나 뭐 차나 전부 다 파란색인데 오늘은 그 집에서 옷장을 뒤죽어 갖고 없는 빨간색 계열의 옷을 하나 꺼내 입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영상 촬영하기 전에 코스피 주가를 봤더니 한 2630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좀 올라가자 그런 의미로 파란색 보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골라 입고 왔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뭐 사전 투표 때 무슨 연예인이 붉은색 계열을 입었다고 해갖고 뭐 그 말이 되게 많던데 그런 의미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내일이 대선이니까 업로드는 이제 금요일 날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대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오늘 보신 분은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대표님 혹시 사전 투표하셨어요? 저는 사전 투표는 안 했고요. 예. 내일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본 투표일 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본 투표 때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지난주에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대통령 우리나라 이제 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유력 후보 두 분이 계세요. 지금은 뭐 누가 될지 전혀 모르죠. 근데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든 우리나라 경제는 저는 큰 영향이 있을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화 나아가는 길에 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 디테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봐도 대통령이 어느 분이 당선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사말이었었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페트라 투자자문이라는 페트라 이제 자산운용이죠. 페트라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환석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소개해드리기보다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2009년도에 이제 투자자문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모 자산운용사로 전환을 해서 현재는 한 이제 12년 좀 더 됐습니다. 업력을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의 바탕을 둔 그 주식 투자만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그 뭐 저희 고객군이 뭐 개인 투자가들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해외 기관도 있는데 해외 그 투자가의 비중이 한 뭐 70% 정도 넘나? 뭐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아마 좀 특이하다고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오늘 용환석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다음번에 누구를 모실까 한참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주식장이 한참 이제 러시아가 일으킨 그 전쟁 때문에 한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거 참 괜찮은 기회 같기도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분이 한국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워런 버핏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아니면 워런 버핏을 닮은 분 한국에 그런 투자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자칭 타칭으로 이렇게 불리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개인 투자자도 계시고 제도권에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생각난 분이 용환석 대표님이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2013년에 용 대표님을 뵀었는데 그때도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그 호칭이 따랐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남들이 나를 워렌 버핏이라고 부를까?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이 달렸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사실은 과연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있나? 그 누구도 그렇게 불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넘었지만 가치 투자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어쩌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도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뭐 그 투자를 많이 추정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게 불리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워런 버핏 할 때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 몇 중에 하나가 네. 계속 거론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예. 그 올해 주주 서한을 주주들한테 이제 발송을 했죠.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발빠른 분들은 그걸 이제 공유를 해가면서 영어 해독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원문을 예. 읽어가면서 그 올해는 버핏이 무슨 말을 했나, 어떤 걸 강조했나를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예. 이번 올해에 그분이 강조하신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나요? 사실 솔직히 좀 말씀드려서 올해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아마 내용을 줄였는지 아니면 제가 하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한 가지 좀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이 많이 생기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하는. 이제 두 번째는 경영을 하진 않지만 이제 상장사 경우를 말하는 거라서 일부 지분을 사는 그 회사의 그 사업이 좋아서 일부 주주가 된다는 개념으로 하는 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그런 기회가 없으면 이제 자사주를 산다는 건데, 자사주를 살 경우에도 항상 그 회사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만 산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대목인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를 접근하는 이런 이제 시각에 대한 건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은 주가를 중요시 여기고 이게 하나의 증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뭐 언제 팔지 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워런 버핏은 확실하게 이건 이제 사업에 내가 일부 주주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회사의 큰 사업부 4개를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애플 주식의 5%를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주식에 접근을, 주식 투자를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한 사업부로 애플을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부분을 강조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분은 이제 진짜 주식 주가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에 동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금 이제 앞서서 지금 버핏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럼 과연 페트라 자산운용의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유형의 주식을 선호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 사람이 그래서 이래서 뭐 버핏 소리가 나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페트라 그리고 용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사실은 어떤 종목보다도요. 이제 아까 워런 버핏 그 주주 서한 예를 들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회사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선시 여기는 건 이제 경쟁력이 있고 어떤 업종이든지 그 다음에는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고성장주를 보통 성장주라고 하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성장을 하는 회사를 선호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가가 싸야 되는 거죠. 이 회사 가치보다 주가가 꼭 쌀 때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꼭 업종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황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평가된 주식이 많은 업종들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저희 기준입니다. 조금 이렇게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제 다들 싼 주식, 싼 주식을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그 안에서도 좀 몇 가지 여러 부류로 나뉘죠. 제 기억에 용 대표님은 그 안에서도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좀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성을 중시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예전에 자기를 남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벤 그레이엄을 70%, 그다음에 그의 또 다른 스승 필립 피셔를 네. 30% 이렇게 두 사람의 투자의 영향력을 7대 3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요즘 그 버핏이 투자해온 그런 그 내용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평가하기엔 아닌 것 같다. 그 반대로 벤저민 그레이엄, 안전마진을 강조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30이고 성장성의 그 무게를 둔 투자를 하는 필립 피셔가 7로 되어 있는 투자자 같다라는 그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용 대표님은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벤저민 그레이엄 30에 필립 피셔 70으로 이루어진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예. 워런 버핏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본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70대 30, 그레이엄 70,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예. 있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투자를 하는 거 보면은 거의 100%가 피셔 같고요. 피셔.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좀 몇 년 됐는데 예.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제 직접 버핏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 방법을 선호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버핏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건데 그걸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피셔식은 투자 운용 규모가 클 때 더 적합하고 이제 그레이엄 타입 이런 이제 방식은 운용 규모가 작을 때 적합하다고 이렇게 답을 직접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레이엄식의 투자는 사실 이제 큰 회사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버크셔 해더웨이 규모에서는 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싼 주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상 자체가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보다는 주가가 이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저평가된 회사가 많아서 마찬가지로 그 뭐 양쪽에 다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저 뭐 성장주를 선호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회사도 그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고 뭐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그 성장성이 없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이 난 이제 현금을 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성장할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다른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잘 되기가. 예. 그러면은 그 현금을 전부 다 주주한테 환원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는 거지. 예. 그게 이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예. 싼 회사가 많죠. 예. 하지만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는 그 자기 분야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쉬운 결정이고 확률이 예. 높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한다는 거지. 뭐 그게 뭐 꼭 어떤 특별한 이론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좀 성장하는 회사, 경쟁력 있는 회사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한번 투자하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레이엄식으로 엄청나게 저평가된 회사는 한 번이죠. 이제 쉽긴 한데 한 번 사서 제자리를 올라가면은 또 새로운 걸 발굴해야 되고 이제 그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다들 이제 편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식의 안전만지를 강조한 투자는 그 담배꽁초식 투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지루하고 그리고 이익이 나도 별로 안 날 것 같고 오래 버텨야 될 것 같고 이미지죠.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립 피셔식의 이제 성장주를 강조하는 투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핫하고 뭔가 힙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나면 굉장히 큰 대박이 날 것 같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성장주 핫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장주를 제대로 투자하려면 핫하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핫한 데서 팔고 그러니까 꼭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게 핫한 다음에 사면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 대표님이 사실 국내 투자에서 별로 국내 시장에서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오히려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먼저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직접 가서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한국에 투자해라 한국 주식 컨퍼런스 막 이렇게 하고 하셨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활동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꾸준히 했었는데 예. 그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실제로 그런 컨퍼런스들이 많이 연기됐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졌고, 아마 이게 지금도 이제 계획됐던 것들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가지고 뭐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올해 말이 될지 이제 다시 시작되면은 아마 또 과거 같이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게 한 가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뜻 생각이 들기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에 네.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직원, 뭐 피델리티면 피델리티, 네. 뭐 슈로더면 슈로더, 이제 거기에 각 기관이 있겠죠. 블랙록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현지 직원, 투자자, 뭐 애널리스트든 아니면 이제 펀드 매니저든 네. 그 사람이 직접 한국의 개별 주식을 분석을 해서 투자를 결정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듯이 우리가 해외에 투자할 때 어디를 거쳐서 투자를 하잖아요. 펀드에 투자할 때도 그렇지만 현지에 있는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네. 하기도 하고, 그것처럼 해외에 있는 큰 손들도 한국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거나 종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용 대표님은 지금 뒤쪽에서 설명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피델리티 예를 드셨는데 예. 이제 거기는 자체가 펀드니까 예. 이 피델리티 같은 데는 뭐 개인 투자가들 뭐 뮤추얼 펀드도 있고 또 예. 기관 자금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예. 저희가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관들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자체 운영팀도 있지만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국내 그렇죠. 운용사들. 예. 근데 최근에는 해외 투자도 이제 많이 늘렸는데,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이 해외 운용사에다가 자금을 맡기거든요. 국내 운용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관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미국 기관에 맡겨서 한국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운용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죠, 저희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큰손 국부 펀드 뭐 이런 데들 흔히 예를 들면 이제 노르웨이 펀드니 미국의 헬퍼스니 뭐 이런 데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맡아서 그렇죠, 이제. 운용을 운영하는데 간섭은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페트라가 운용하는 그 자금, 아까 이제 70% 정도가 예. 된다고 했는데, 그 70%의 자금을 매매를 할 때는 용 대표님이 매매를 하지만 예. 실제 우리가 HTS 상에서 보는 그 매매력 있잖아요. 예. 개인, 기관, 외국인 매매 갖고 얼마씩 쭉 잡히는데, 그러면 용 대표님이 그분들의 돈을 맡아서 운영하는 거는 외국인 자금이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자금이 국내 외국인 투자 자금에 뭐 사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제 저희가 사는 종목을 어떨 때 보면 저희가 주문을 내는데 막 게시판에 보면 외국인들이 산다 이렇게 나올 때 저희가 결정하는 건데, 그 잡히는 건 외국인으로 잡히죠. 결정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요. 한 가지 추가 질문. 예. 제가 예전에 그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 자금을 맡아서 운용을 하시는 그 운용사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그런 걸 토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 성과로 평가를 해서 우리는 우리 하우스의 장점은 길게 보고 몇 년을 앞에 내다보고 어떤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너무 단기, 뭐 1년, 2년 이 안에 그 수익률이 안 난다고 평가를 해서 뭐 다음 계약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들도 그래요? 외국 기관들도 그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국내 기관 자금도 운영해보고 예. 해외 기관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느낀 거는 조금 더 장기적이에요. 해외 외국 기관들은 그냥 그 시각 자체가. 예, 그럼 처음에 자기네들하고 어떤 시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러이러한 투자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조금 더 길게. 물론 이게 길다는 게 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닌데 뭐 10년, 20년 수익이 안 나도 기다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뭐 1년, 2년보다는 길게 뭐 3년, 5년 정도 뭐 그래도 잘 못하면 이제 물론 그건 이제 회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평가하는 기간은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운용 성과가 좋으면 계속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되는 편입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운영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뭐 거의 틀림없는데, 이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할 때는 한국 비중을 축소하거나 한국을 안 한다고 하는 결정은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저희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그분들은 뭐 글로벌의 여러 신흥국들, 선진국들 가운데 몇 퍼센트 비중을 한국에 투자하는 네, 거니까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 한국의 매력도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예. 그걸 줄이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 해외 그 예, 예. 이런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만 해외 쩐주들은 예.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한국 주식은 그 항상 싸다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예. 느끼고 있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볼 때 이제 해외 자금이라는 게 뭐 대부분 미국이고 유럽이잖아요. 예. 큰 자금들은. 예.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는 작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다 보니까 저기도 꼭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시장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저평가됐고 또 그 규모에 비해서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많이 있긴 한데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반된 시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한 2%도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세계에서 굉장히 예. 작은 거죠 그렇게 보면. 예. 그럼 투자 비중도 한 2%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규모랑 크게 다르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체 운용 자금에서. 저희가 예전에 좀 느낀 거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한국 주식을 산다기보다 저분들이 한국 금리와 한국 환율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금리하고 환율에 따라서 돈이 들고 나가는 게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이 훨씬 더 크니까 네. 채권 쪽이 훨씬 크니까 그거에 따라서 금리하고 환율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아닐까. 물론 이제 그 안에 디테일한 개별 주식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게 왜냐하면 이제 국내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외국 기관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예. 꼭 채권은 또 바뀌고 예. 뭐 퀀트도 있고 뭐 거래량을 보면 뭐 절대적인 뭐 인덱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접한 투자가들은 이제 가치 투자 성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향밖에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없는 거라서 지금 예. 말씀하신 분은 그렇게 뭐 다양하기 때문에 꼭 무슨 목적으로 한다고 뭐 참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